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98K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큰 움직임 없이 지속적으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격히 올랐음에도 조정 없이 횡보를 한다라는 뜻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다라는 뜻과도 같고, 과거에는 다른 패턴의 조정 없는 상승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주요 소식들을 통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마이클 세일러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비트코인 투자 설득을 위해서 3분간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2월 10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 전략에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와 비공개 회의를 우선적으로 제안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이사회와의 합의를 통해서 3분간의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1조 달러로서 하나로 하면 4,30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미국의 3위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78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계산하면 109조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은 2,900조로 109조 원은 전체 비트코인 시총의 4%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어떤 발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암호화폐를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에 대해서 함께 언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를 보면 1년간 711%가 상승했고 비트코인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 또한 일본 주식 종목 중 상승률이 1017%로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경우 주식 가격의 급등이 발생이 되는데 마이클 세일러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 또한 최근에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기조와 맞물려 생각한다라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2대 대주주가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블랙록이라는 점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충분히 채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킨다라는 소식만으로도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이 발생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는 애플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까지도 추가적인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넣어줄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1월에 챕터 11 파산 절차를 밟은 FTX 거래소가 25년 3월부터 채권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파산 계획에 따르면 FTX 채권자 98%가 채권 가치의 129%에서 146%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정 화폐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법정 화폐로 받는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암호화폐를 과거부터 투자해온 사람들이 채권 가치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정 화폐로 받게 되면 그 금액에 과연 만족할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불장에 포모를 느끼고 전부 재투자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액 자체도 110억 달러에 달할 만큼 규모가 상당하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그대로 해당 금액들이 흘러들어온다면 암호화폐의 가격은 더욱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FTX 파산 소식이 나온다면
퍼드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상승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코인은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의 차트부터 살펴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는 219%가 상승했고 현재는 0.44달러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마주로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실세가 된 만큼 이번에는 정말 1달러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도지코인을 밈코인으로만 두고 볼 것이 아닌 테마 종목으로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도지코인과 관련된 주요 소식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도지는 정부 효율성 부서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 신설과 함께 주목을 받아서 크게 상승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또 다른 호재 소식으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X의 결제 서비스의 출시 가능성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도지코인은 5% 이상의 상승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팟캐스터인 조 로건이 X 프로필에 달러의 아이콘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스크린샷을 공개하며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X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팁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해당 아이콘은 그 기능과는 별도이며 사람들은 X의 결제 서비스로 송금을 위한 기능이 아닐까라는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true라고 답을 했고 그렇게 될 경우 결제 코인으로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진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도지코인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경우에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일부 상품에 대해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이전부터 X를 결제, 메신저, 쇼핑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 앱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엑스페이먼트는 그 일환으로 뉴욕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송금 라이센스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결제 플랫폼도 구성이 되어 있고 라이센스도 획득했기에 인프라는 구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는 결제 발표만 남겨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도지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된다라면 도지코인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또한 도지코인 결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도지코인 UI 디자이너인 도지 디자이너가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보링 컴퍼니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링 컴퍼니는 2016년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로서 인프라와 터널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교통을 혁신하려는 목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하이퍼루프와 테슬라의 전기차가 이동할 수 있는 지하 터널 시스템인 루프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지 디자이너는 앞으로 도지코인을 사용해 보링 컴퍼니의 운송수단을 예약하고 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서 도지코인이 X 플랫폼에서 송금과 결제의 수단으로서 활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실제로 승인이 되어서 발표가 될 경우 도지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지코인 홀더분들께서는 해당 내용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리플을 비롯한 에이다 등 알트코인들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엑시 인피니티 등 NFT와 메타버스와 관련된 코인들이 크게는 40%, 작게는 20%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승의 배경과 함께 알트코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게리 겐슬러가 트럼프 취임 전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의 사임 의사와 함께 뒤이어서 SEC의 민주당 의원인 하이메 리사라가도 1월 17일에 사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리사라가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선임 고문을 지내면서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한 인물입니다. 리사라가까지 사임을 밝히면서 SEC는 25년 초까지 공화당 위원인 마크 우에다와 헤스터 피어스가 주도하는 공화당 다수 체제로 운영이 되며 정책 결정에서 공화당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민주당 위원은 캐롤라인 크렌쇼뿐이며 그녀의 임기 또한 만료가 되어서 최대 18개월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소식을 정리해보면 SEC가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대표 VC 중 한 곳인 판테라 캐피탈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카트리나 파글리아는 텍사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밋에서 중요한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의 퇴임 이후 SEC의 대규모 소송들이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 과거 SEC와 암호화폐 기업들 간의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SEC가 자체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소송 불개입 서신을 통해서 SEC가 조사를 중단하고 특정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공식 문서로서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과거의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통보받았던 코인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통보받으면서 크게 하락했지만 결국 법정 소속 리스크로부터 해소가 될 것이 예상이 되면서 큰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웰스 노티스를 통보받은 코인을 보면 이뮤터블 X 그리고 유니스와 이어서 오픈시 그리고 파일코인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알트코인 중에 상승이 더뎠던 이뮤터블을 시작으로 관련된 테마인 NFT 테마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증권성 이슈로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을 당시에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했던 코인들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SEC가 증권성 코인으로 지정한 코인은 총 19개인데 그 중에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솔라나와 에이다, 폴리곤, 그리고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플로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 NFT 관련 코인들의 성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관련된 코인이 굉장히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시점을 노려서 NFT나 게임파이 대표 코인 한 개쯤은 매수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SEC의 정책 변경으로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되고 앞서 설명드린 코인들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진행 시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250테더로 하나로 계산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꼭 참여해 보시고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